자,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과제했었던 40페이지 1번 문제랑 41페이지 3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1번 문제에 이렇게 유리관이 있었고요. 유리관 이쪽에는요. 페놀프탈레인을 묻힌 솜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우리 페놀프탈레인 용액부터 볼까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요. 강한 염기와 반응해서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산성일 때는 염기에 반대되는 게 산성이잖아요. 연기에 반대되는 게 삼성인데 예를 들면 염산, 황산 이런 거 모두 다 신맛이 나고 금속들을 녹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산성의 액체고요. 염기는 대체로 쓴 맛이 나고 비눗물 같은 거 혹은 우리가 지금 여기 실험에서 사용될 암모니아수는 염기인데요. 이 염기는 페놀프탈레인과 만나서 붉은색이 됩니다. 산성은 페놀프탈레인과 만났을 때 반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과 염기가 합쳐지는 중화 반응에서 염기의 성분이 됐는지 산성의 성분이 있는지를 페놀프탈레인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산의 염기인지 산의 성질을 갖고 있는지 염기의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용액을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묻힌 솜을 여기다 놓았고요. 여기에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을 이렇게 놓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옳은 곳을 고르라는 문제였죠.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암모니아 기체 입자는 왼쪽으로만 이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확산 운동이죠. 기체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운동 두 가지가 있었는데 증발과 확산이었습니다. 자, 증발도 그렇고 확산도 그렇고 특히 모든 방향에서 다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왼쪽으로만 운동한다 정답 아니겠고요. 2번 진한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에서 암모니아가 입자가 증발하여 확산한다 라고 했는데 액체였던 암모니아 입자가 기체로 증발되면서 점점점 이 유리관 안에서 퍼지는 이 활동, 증발과 확산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2번은 맞았습니다. 3번 볼까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묻힌 솜 대신 만능 지시약 종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만능 지시약 종이 어떤 거냐면요. 노란색이고 만능 지시약은 페놀프탈레인과는 조금 달리 염기와 반응해서 염기가 있을 때는 지시약 종이, 만능 지시약 종이는요. 염기와 반응해서 짙은 푸른색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산과 만나면요. 붉은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암모니아수를 여기다 놓았을 때 만능 지시약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색깔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역시 3번 맞았습니다. 4번 볼까요? 진한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 대신 진한 염산을 묻힌 솜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염산은 산의 성질을 띠고 페놀프탈레인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정답이 아니고요. 5번 마지막으로 보면은 유리관 안에 공기를 더 넣어 압력을 높이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묻힌 솜의 색이 더 빨리 변한다고 했는데 안에 공기를 주입한다는 것은 즉 확산하려고 하는 암모니아수 입자들과의 마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어요. 진공 상태일 때 확산이 더 빨리 일어난다. 반대로 진공의 반대인 공기가 많을 때는 암모니아수 입자가 퍼져나가는 이 확산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빨라지는 게 아니라 더 느려진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랑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하나의 삼각 플라스크가 있는데 여기에도 어떠한 기체 입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어떠한 기체 입자가 있는데 이것을 A, 이것을 B라고 했을 때 이 기체 입자들이 만나는 이러한 유리관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산과 염기의 특징적인 얘네들이 만나면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 중화 반응을 일으킬 때 물이 생성이 되는 반응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흰 연기가 생기는 반응이 생겼어요. 이쯤에서 흰 연기가 생겼네요. 하나는 산 혹은 하나는 염기일 수 있겠죠. 자, 어떠한 게 산의 성질을 가지고 어떠한 게 염기의 성질을 가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바로 기억부터 문제를 볼게요. 기억, 기체 A가 B보다 빠르게 확산한다 라고 했는데 자, 답을 보면은 A는 똑같은 시간에 예를 들어 10초 만에 확산이 되었을 때 A는 여기까지밖에 가지 못했고 B는 더 이렇게까지 멀리 왔기 때문에 A보다 B의 기체 확산이 더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네요. 니은 보겠습니다. 기체 A가 기체 B보다 입자의 질량이 크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기체의 확산에서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확산이 빠르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질량 A가 더 크다 맞겠죠? 디귿을 볼까요? 온도를 높이면 흰 연기가 더 빨리 형성될 거다라고 했는데 온도를 높인다는 거 어떤 거였어요? 입자의 운동을 더 빠르게 했을 때라고 했죠? 입자의 운동이 각각 A의 기체 입자의 운동도 빨라지고 B의 기체 입자의 운동도 빨라지기 때문에 둘이 만났을 때 생기는 이 흰 연기가 생기는 시간 더 빨라지는 거 맞겠죠? 니은 디귿도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은 5단원 물질의 상태의 변화 중에서도 2단원인 소단원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태 변화와 에너지 흡수입니다. 에너지 흡수. 자, 이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첫 번째로 열 에너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열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열의 출입을 알아볼 때 이때 해당하는 에너지를 바로 열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 열 에너지는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물질의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혹은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입니다. 이 상태 변화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액체가 기체가 될 때, 혹은 반대로 기체가 액체될 때, 액체가 고체될 때, 혹은 고체가 기체, 기체가 고체가 될 때 이러한 상태 변화를 말하는 거였어요. 자, 에너지는 이 열 에너지는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열 에너지의 이동을 볼게요. 예를 들면 뜨거운 난로가 있는데 난로 옆에다가 아이스크림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난로가 차갑게 변할까요? 아니면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녹게 될까요? 당연히 뜨거운 난로에 의해서 아이스크림이 녹게 되겠죠? 이렇게 뜨거울 때 온도가 높은 것을 열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고 아이스크림처럼 차가운 것을 열 에너지가 작다라고 하는데요. 열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높은 곳에 있던 난로의 열 에너지가 차가운 아이스크림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대면은 이동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녹게 되겠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열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열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즉 온도가 높을수록 열 에너지가 크고요. 그리고 상태 변화로 봤을 때는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이 순으로 열 에너지가 커진다고 합니다. 어떠한 물질이 반응이 일으킬 때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열 에너지와 관련돼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때 두 가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있고요.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떠한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역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있습니다. 어떠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열을 흡수한다라고 해서 흡열 반응, 그리고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한다고 해서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각각의 뜻을 살펴보면은 자, 흡열 반응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합니다.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은 반응이 일어났을 때 주변은 차가워집니다. 반대로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열을 방출하고요. 주변에 열 방출.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주변은 따뜻해집니다. 흡열 반응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 여름에 뜨거워진 아스팔트 바닥에 물을 뿌리게 되면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잠깐 동안 시원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혹은 액체였던 부티가스나 이런 액화 상태에 있던 가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액체였던 게 기체로 우리가 사용될 때 흡열 반응, 차가운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 때문에 나중에 이 가스통을 만져보면은 차가워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반대로 발열 반응은 우리 손난로 알고 있죠? 손난로 흔들면 따뜻해지는데 손난로 위에는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고 안에는 철가루랑 탄소 등이 들어있는데 흔들면 이 작은 구멍 사이로 밖에 있던 공기가 들어가면서 철과 공기와 이 탄소가 만나 반응을 하는데 이때 열이 방출되는 발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뜨거워진 열을 통해서 우리가 손을 녹일 수 있는 손난로가 되는 반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가열 곡선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물질의 가열 곡선이고요. 자, 곡선 우리 그릴 건데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 분의 단위로 쟀던 시간이고요. Y축은 온도입니다. 몇 도씨 하는 온도입니다. 자, 물질의 가열 곡선 시작하는데 처음 고체였던 어떤 물질이 점점점 온도가 높아졌다가요. 일정한 순간이 온다고 해요. 이때부터 고체는 액체로 융해되기 시작합니다. 즉 녹기 시작하고요. 고체가 액체로 다 녹기 시작했을 때 액체는 다시 점점 온도가 높아진 다음에 일정한 구간에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게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고체가 있는데요. 고체는 시간이 지나서 점점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고체가 녹기 시작하는 점, 녹는 게 끝나는 점
있고 이때는 고체가 녹기 시작하면서 고체와 액체가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고체랑 액체는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녹는 점이라고 하고 열 에너지는 똑같이 처음에 고체를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다가 고체가 액체로 녹기 시작하면서 고체의 모든 상태 변화가 액체로 변하는데 열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온도가 오르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 있던 모든 고체가 시간이 지나 모두가 여기에서는 액체가 되었을 때 이번엔 계속해서 가해주는 열 에너지를 통해 액체의 온도가 증가합니다. 여기에 있던 액체가 점점 온도가 증가하면서 자, 이제부터는 액체가 조금씩 기체로 변하게 되는데 이땐 액체 그리고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액체가 기체로의 변화가 끝났을 때 이 지점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모든 액체는 기체로 변하겠죠. 이때 일정해지는 이 온도를 이번에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열 에너지가 액체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액체의 온도가 높아지지만 액체가 기체로 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열 에너지가 액체를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데만 사용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되는 법, 바로 끓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녹는 점과 끓는 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녹는 점입니다.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입니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되는 거 뭐라고 했죠? 바로 융해죠. 이때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가해준 열이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용되기 때문에 이때의 상태 변화 융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끓는 점 한번 볼까요? 끓는 점. 끓는 점은 이번에는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입니다.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 기화였고요.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이유는요. 역시나 가해준 열이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상태 변화는 역시 기화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알아보겠습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어떠한 물질이 상태 변화를 할 때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흡열 반응이 되겠죠.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상태 변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 반응일 때, 그리고 액체가 기체되는 기화 반응일 때, 그리고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반응일 때, 고체에서 기체 승화입니다. 이때는 발생되는 융해열,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화가 일어날 때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기화열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승화, 고체에서 기체될 때는 역시 승화열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특징 한번 볼까요? 특징은 자, 첫 번째, 주변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주변은 열을 빼앗기면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왜냐하면 이 물질, 상태 변화를 하는 물질은 주변의 열을 흡수하고 반대로 주변은 열 에너지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에 대한 흡연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주변의 반응과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 한번 볼게요. 흡열 반응일 때 상태 변화, 융해, 기화, 승화, 즉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혹은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첫 번째, 입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겠죠.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입자의 배열이 고체일 땐 굉장히 규칙적이었다가 액체일 땐 조금 더 불규칙적, 그리고 기체일 때는 매우 불규칙이 되겠죠. 그래서 입자 배열 점점 불규칙해질 겁니다.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입자 사이 가까워졌다가 점점점 멀어지겠죠. 입자 사이 멀어지고요. 입자 사이에 멀어지다 보니까 입자 사이 서로가 끌어당기는 인력 점점 약해지겠죠. 입자 사이 인력 약해진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일 때의 상태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상태 변화와 에너지 방출. 조금 전에는 우리가 물질의 가열 곡선을 봤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물질의 냉각 곡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이 X축은요, 시간이고요. 분의 단위로 관찰했습니다. 시간이고 몇 분 분의 단위. 자, 그리고 Y축은 똑같이 온도입니다. 몇 도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처음에 기체였던 물질은요, 점점 온도가 내려가면서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이때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구간이 되고요. 다시 모든 기체가 액체로 될 때 액체로 된 것은 점점 온도가 내려가면서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고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 뜨거웠던 기체는 점점점 냉각이 되면서 온도가 낮아져서요. 기체와 액체의 상태가 함께 일어납니다. 기체가 액체로 녹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온도고요. 모든 기체가 액체로 변화되었을 때 다시 액체가 되면서 액체는 점점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요. 다시 한번 액체가 이번에는 고체로 녹기
얼기 시작하고요. 얼기 시작하고 모든 액체가 고체로 얼게 되었을 때 고체가 점점 열 에너지를 빼앗기는 이 곡선 바로 냉각 곡선입니다. 기체랑 액체가 변했을 때,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했을 때 역시나 끓는 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엔 액체가 고체로 응고되었기 때문에 얼기 시작했다 해서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봤던 녹는 점과 어는 점은요, 말만 다를 뿐이고요. 온도는 모든 물질에서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떠한 물질이 기체에서, 기체 상태에서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가 점점 액체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기체와 액체로 변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해지는데 이것을 끓는 점이라고 하고요. 모든 기체가 액체로 변화되어서 다시 변화된 이 액체가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액체가 고체로 얼기 시작하는 이 지점, 이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일정한 온도를 바로 어는 점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모든 액체가 고체랑 변해서 모두 고체로 변했을 때 다시 고체로는 온도가 낮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끓는 점은 아까 똑같이 알아봤으니까 어는 점 한번 알아볼게요. 어는 점은요, 액체가 얼어서 고체로 상태 변화 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입니다. 이때의 상태 변화는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응고가 되겠죠. 자, 왜 이때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가 봤더니요.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할 때 가해주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모든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방출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해집니다. 자, 그럼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이고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 그리고 기체가 액체되는 액화, 그리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입니다. 이때 응고가 되기 때문에 응고열을 방출하고요.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액화하기 때문에 액화열 방출하고요. 마찬가지로 기체가 고체가 될 때 승화열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고요. 방출하기 때문이겠죠.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여 주변이 열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 배열 한번 볼까요?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입자 배열은요.
입자 운동이 기체에서 점점 고체로 되는 거기 때문에 둔해지겠죠. 입자 운동이 둔해지다 보니까 입자 배열은 매우 규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되면서 입자 사이 가까워지고요. 입자와 입자 사이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입자 사이 인력이 강해집니다. 다음은 상태 변화에 따른 열 에너지의 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두 가지 크게 한번 알아볼게요. 변화에 따른 열 에너지 이용. 우리 책에 보면은 자세한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두 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에어컨입니다. 우리 집에서 시원하게 트는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어떻게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와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설치하는 데 보면은 밖에 실외기가 있는 거 모두 알고 있죠? 이 실외기, 여름에 뜨거운 날 실외기 옆 지나가면 뜨거운 바람이 나와가지고 막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 실외기는 항상 에어컨과 연결되어 있는데 왜 에어컨과 연결되어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액체 냉매라는 게 있습니다. 액체 냉매가 기화되고 액화됨에 따라서 이 에어컨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액체 냉매가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기화열 흡수라고 했습니다. 기화열이 흡수되기 때문에 바로 흡열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흡열 반응이란 흡열 반응을 통해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차가워진 액체 액매 기체가 된 것은 다시 돌아와 실외기 내에서 응축기에 의해 이번에는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체가 액체가 되기 때문에요. 액화열 방출이 되고요. 이 방출되는 에너지 때문에 이 방출열 에너지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지나갈 때 실외기 옆은 뜨겁고 그리고 가끔 물방울까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기체가 액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그 실내에서 사용되는 증기 난방기 한번 살펴볼게요. 증기 난방기인데요. 증기 난방기는요. 반대로 내부에서는 따뜻하게 사용되고요. 그리고 밖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게 밖에 있는 보일러. 이게 난방기. 난방기와 보일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자, 연결되어 있고요. 보일러에서는 물이 기화가 되는데요. 여기 있던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기화되고요. 기화되기 때문에 이때 기화열 흡수를 해서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진 이 물이 보일러를 타고 난방기에 가서 여기서는 기화열이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됩니다. 이때 수증기가 물이 되는 액화열을 방출하면서
이 방출되는 열 에너지 때문에 집안이 따뜻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물이 다시 보일러로 흘러가 물이 수증기가 되는 이 기화열 흡수 현상이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그리고 상태 변화에 따른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이용되는 예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페이지 78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물을 냉각할 때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문제인데요. 스타이로폼에다가 컵에 잘게 부순 얼음과 소금을 3대1의 비율을 섞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관에 물을 3분의 1 넣고 스타이로폼 컵에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그림 같이 보면서 볼게요. 얼음과 소금물을 3대1 비율로 섞는 까닭이 나와 있는데 얼음과 소금을 섞이게 되면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이 액체가 돼서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 흡열 반응이 일어나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근데 이 얼음이 녹은 물에 다시 소금이 녹기 시작하면서 소금 역시 고체였다가 소금물로 녹으면 역시나 흡열 반응이 일어나서요. 주변의 온도가 더욱더 낮아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21도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2분마다 측정을 했을 때 온도가 점점 냉각되는 냉각 곡선의 온도가 보여지는데요. 우리 문제 1번, 2번 한번 풀어볼까요?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위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1. 물의 어는 점은 0도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0도에서 계속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는데 이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물이 얼음으로 얼어가는 어는 점이라고 했고요. 바로 이게 어는 점 0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맞았고요. 2번 0도씨에서 물과 얼음이 함께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0도씨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액체와 고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2번도 맞았습니다. 3번 보면은 물이 어는 동안에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했는데 물이 어는 동안 물이 고체로 어는 동안 냉각 곡선이고요. 이때는 얼음이 액체가 되는 게 아니라 액체가 얼음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발열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얼음을 가열하면은 0에서 녹기 시작할 것이다. 0도씨에서 녹기 시작할 것이다. 네, 이것도 맞았고요. 어는 점과 녹는 점은 같기 때문이었죠? 5번 시험관에 넣는 물의 양이 많아져도 물의 어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성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것도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2번 볼까요? 위의 물을 냉각할 때 온도 변화, 그림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는 까닭으로 볼 수 있는 것. 물을 냉각할 때 냉각이라는 것은 물에서 얼음이 되는 거고요. 물에서 얼음이 될 때는 발열 반응이고 물이 얼음이 되니까 응고니까 응고열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